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지대현 세무사님 모시고 미국 내 자산을 보유한 비거주 애국인을 위한 상속세 대응 방안이라는 내용으로 세미나를 해주시겠습니다. 지대현 세무사님 소개는 그 뒤에 양력을 올려놓으셨으니까 한번 참조하시면 되겠는데 세무사님 자기소개 잠깐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세미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 소개 그럼 하겠습니다. 저는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쪽에서 오래 일을 했습니다. 첫 근무는 애널리스트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계속 파이낸싱 쪽에 있다가 마지막으로 하나에서 근무를 IR 쪽에서 하다가 은퇴를 하고 미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미드웨스트 대학에서 교수 연구원 이제 왔습니다. 왔다가 23년에 이제 그 장홍범 교수님의 교육을 잘 받고 EA가 됐습니다. 제가 또 투자 쪽에 공부를 좀 해가지고 또 재정관리 이제 그 시리즈 65라는 거 또 해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Rethink Wealth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예, 웰스 매니지먼트 회사이고 그래서 오늘 사실 되게 부담이 많은 게 이제 저희가 받은 교육을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같이 이제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외국인들이 미국에 집을 많이 산다. 상업용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기도 하고 뭐 또 다른 이제 자산들 뭐 주식이라는 것 이런 것들도 꽤 있는데 특히 이제 부동산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이 내용입니다. 2023년부터 24년까지 구매를 420억 달러. 그래서 사실 뭐 전체 그 미국의 이제 주택 거래 중에서는 크게 뭐 아주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한 2%밖에 안 되니까. 거래 건수가 505만 4천 건이니까, 뭐 하여튼 그 거래에 비해서 금액이 큰 거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사시는 분들은 이제 돈이 좀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외국 분들이 특히 이제 캐나다, 중국, 그다음 멕시코 이런 순서로 지금 미국의 자산을 많이 사고 있고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 이제 구매자가 좀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멕시코에 이제 자산을 갖고 오신 분들이 이제 미국에 이렇게 자산을 이렇게 좀 보험을 활용해서 이렇게 좀 갖고 계시기도 하고 뭐 하는 주택들을 갖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보면은 뭐 잘 아시다시피 정치적 불안정도 있고 뭐 대한민국은 그래도 다른 나라들보다는 굉장히 그래서 저희는 약간 그 톱 티어 국가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을 들더라도 다른 나라들 뭐 탑 떨드인가 이런 데는 아예 들지도 못하고 근데 저희는 이제 탑 그룹에 있어가지고 한국에 있는 이제 고객들 분들이 이제 굉장히 우대를 받는 한국에서는 그래도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요새 같이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이 환율이 좀 1,500까지 가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사실 환율 리스크가 크죠. 네, 그래서 만약에 1년 전만 해도 이제 1년 전에 미국에 이제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굉장히 큰 이득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어떤 그런 투자에 좋은 그 대상으로서의 상황이다. 상식이니까 이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페카가 뭔지 이런 것도 잘 모르시는 분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페카 계속 제 걸 보고 하고 있거든요. 한국에 제가 뭐 은행 계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리스크죠. 저한테도 그 굉장히 놓치면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요런 게 이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뭐 파이포하고 라이포 이런 개념들이 세무에 미치는 영향들이 꽤 있어요. 특히 이제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주식이나 ETF나 부동산, 일반든 자산, 우리가 아는 모든 자산은 파이포로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IRS에서는 라이포는 일단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무조건 파이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을 매각하면 오래된 것부터 자산을 매각해 세금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고 근데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Specific Identification이라는 룰이 좀 있어가지고 라이프를 흉내를 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고객분들이 뭐 이렇게 약간 뭐 참고로 하라 이런 식으로 좀 알려줄 수도 있는 건데 뭐냐면 이제 여기 보시면 매도 전에 이제 이 LOT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날짜를 요 날짜 주식을 판다라고 판매 전에 이렇게 주식 여기 보시면 매도 버튼 누르기 전에
그거를 명시를 하게 되면 이제 라이프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은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활용을 하시면 뭐 나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근데 하여튼 일반 자산은 일반적으로 다 라이프로 돼 있고요. 대법하고 생명보험은 미국에서 그 뭐랄까 전략적 차원으로 세금을 뭐랄까 좀 안 내게 구조를 해줬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진짜 그 뇌피셜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보험이라는 인더스트리를 좀 키우려는 목적이 아닐까. 미국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게 최대한 하여튼 좀 혜택을 주려고 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원금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이자의 계좌를 따로 분리해서 봐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파이포예요. 파이포인데 원금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원금에서 빠져나가게 하기 때문에 전혀 인트레스트 게인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인트레스트는 맨 마지막에 이제 그거를 이게 원금이 다 빠져 나간 후에 이제 또 인출을 할 수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캐시를 이제 캐시 밸류라고 하잖아요.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캐시 밸류가 이렇게 이제 필요하다.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위드로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옛날 거부터 쭉쭉 빠지는데 세금을 안 내는 구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혜택을 준 거죠. 그동안 오랫동안 20, 30년 동안 인트레스트 게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인트레스트 게인은 따로 계좌로 돼서 거기서 인출하게. 그래서 마지막에 인출을 하는데 인출도 안 하고 거기서 펄러시 런이라 해가지고 그냥 그 론을 빠져나가게 하면 뭐 세금이란 부분보다 생각했을 때 혜택이 더 있는 게 되죠.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참고 삼아서 좀 알아두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뭐 오늘의 터픽이죠. 터픽은 뭐냐면 non US 레지던트들은 상속세 면제 혜택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만 불까지죠. 사실 한국도 상속세 5억 그다음에 뭐 이러저러 하면 10억까지도 가능한데 이제 미국에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있다가 이게 이제 내가 죽어서 내 자식한테 이제 물려주게 되면 6만 불밖에 이제 혜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US 레지던트들은 수백억까지도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세금을 안 내죠. 일반적인 케이스는 물론 이제 뭐 재벌 들은 경우에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이제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부분은 뭐냐면 이제 그 과세되거나 이게 그 캐피털 게인을 일으키는 자산들은 모두 팩타에다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보험은 이제 안 해도 되는데 보험만 유일하게 안 해도 되는데 하여튼 팩카라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무시무시한 그런 이제 또 있다 이런 게 있고요. 그게 이제 2007년인가 8년대 금융위기 때문에 그때 이제 외국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클리어하게 해서 세금을 더 많이 더 걷고 그다음에 고용도 좀 더 많이 일으키자라는 취지에서 사실 이 페카가 도입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납세자는 하여튼 모든 해외에 있는 금융계좌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객카라는 것도 있어요. 객카는 뭐냐면 제가 이제 외국인의 경우에 또 이제 미국에 자산이 있을 때 그 미국의 자산도 한국에 또 보고를 해야 됩니다. 한국 세무 당국이 알게 돼야 되는데 그 뒤에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예를 들면 저희 고객과 중에서 이제 멕시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거기에 이제 뭐 1,000만 달러 정도 그 자산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한 300만 달러 집 같은 거 있겠죠. 그다음에 본인의 계좌 주택이 본인 명의로 한 2 밀리언 정도 갖고 있는 그런 분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상속세가 9개월 만에 이제 9개월 만에 내야 되잖아요. 우리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은 뭐 1 밀리언 정도를 내야 되는 뭐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방법들 중에 하나가 이제 오프쇼어 트러스트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홀딩 컴퍼니가 있고 그다음에 큐닷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홀라이프 인슈런스는 조금 다른 겁니다. 이건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는 그 위에까지 어떻게 보면 오프쇼어하고 홀딩 컴퍼니는 세금을 아예 안 내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 뒤에 것들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관리를 하자. 이 그거 부분인데요. 그거는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좀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제 옵시오 같은 거는 트러스트를 이제 세우는데 이제 회사에 홀딩 컴퍼니 이제 해봤는데 옵쇼어 트러스트를 세우고 옵쇼어 트러스트가 이제 예를 들면 뭐 버진 아일랜드라든가 뭐 이런 이제 아시죠 이제 조세 비국에서 세운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서 또 옵쇼어 LLC를 세우는 거예요.
LLC에다가 이제 US 그 갖고 있는 이제 그 부동산을 이렇게 넣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옵쇼어 트러스트를 설립하고 LLC를 설립하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좋은데 문제는 이 돈이 많이 들어요. 잘 아시다시피 뭐이 정도 자산이면 2밀리언 정도 아까 이제 그런 멕시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2밀리언 이상이 되기 때문에 거의 3만 불에서 7만 불, 그러니까 뭐 거의 1억 정도 돈이죠. 한국 돈으로는. 뭐그 정도가 이제 들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6만 불 달러만 상속 면제를 받는 거에 비한다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타당을 하죠. 다만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게 부유층의 조세 회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변호사분들하고 아마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여쭤보면 이제 또는 이제 변호사분들하고 얘기하게 되면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이제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대응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저희도 이제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좀 트러스는 어쨌든 오프쇼어로 하는 트러스는 위험한 경우가 있다. 미국에서도 좀 이렇게 냉정하게 보기도 하고 한국 정부는 더더욱 그런 부분들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이 뭐냐 이제 홀딩 컴퍼니 세우는 건데요. 저도 이제 싱가포르에도 홀딩 컴퍼니 세워가지고 회사 자금을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컨트롤하는 방법으로 해서 과거에 이제 회사에서 있을 때 거기 인volve해서 그것도 이제 뭐 공시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긴 한데 하여튼 했던 경험이 있어요. 이게 되게 쉬워요. 사실 트러스트에 비해서면 홀딩 컴퍼니가 이제 쉬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해외 법인을 이제 케이만이라든가 버진 아일랜드에 세우고, 근데 요새의 트렌드는 이제 싱가포르에 세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이제 되게 좀 그런 금융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한국이나 이제 홍콩이나 이런 자금들에 대해서 거기다 세워서 거기서 미국 LLC를 세웁니다. 해외 법인에서 100% 출자를 해가지고 미국 LLC를 설립한 다음에 그 미국 LLC가 미국 부동산을 세우는 이런 이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미국 자산이 아니라 이제 외국계 싱가포르면 싱가포르, 케이먼 케이먼, 브리티시 아일랜드 브리티시 거기만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트러스트보다 구조가 복잡하고 제가 알기로도 비용도 뭐 트러스트 세우는 것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두 가지 좀 이제 비교해 보면 트러스트의 장점이 이제 있죠. 어쩔 수가 없이. 왜냐하면 이제 홀딩 같은 경우에는 자녀 배분 규칙을 세울 수가 없어요. 정교하게 세울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딩 컴퍼니의 법인 회사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몇 살에 얼마를 준다든가 교육비만 지급해라든가 뭐 사위 며느리에게 지급 안 된다라든가 이런 이제 구체적인 그 규정들을 홀딩 컴퍼니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만은 거꾸로 얘기한다면 트러스트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자녀와 빚을 지면 뭐 지급 중단해라. 뭐 장애 자녀는 평생 지급해라. 뭐 이런 것들. 이런 가족 규칙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러스트의 경우에는 이 트러스트와 나와 이제 분리된 주체라서 나중에 이제 소송이라든가 채권이 생기든가 뱅크럽이 된다든가 이럴 때는 자산을 보호가 쉽습니다. 트러스트는 사실상 내게 아닌 걸로 간주가 돼가지고 근데 홀딩 컴퍼니 경우에는 주주기 때문에 미국 법원이나 공국 법원이 강제로 그걸 압류할 수도 있는 소송 보호 효력이 트러스트보다는 떨어지는 그런 이제 일반 가격이 차이가 있으니까요. 뭐 뭐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에서 프로텍션 부분이 좀 약한 게 이제 홀딩 컴퍼니이긴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 경험했던 게 싸워요 자녀들이 홀딩 컴퍼니. 그래서 자녀 간의 분쟁 조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 주주가 될 경우에 이제 갈등이 폭발하고 누가 운영하냐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홀딩 컴퍼니보다는 이제 트러스트가 이런 세무 문제에 대해서 또 이제 그 자녀들에 대한 어떤 분쟁 여지를 좀 프리벤트하는 그런 구조로는 이제 트러스트가 낫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아예 안 내는 방법들로 이런 이제 방법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큐닷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세금이 이제 이연되는데 해당되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거는 그 배우자가 미국인이 시민이어야 하죠. 그래서 사망한 미국 배우자의 재산이 큐닷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큐닷을 세우고 이것도 이제 변호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속 재산이 여기에 가게 되면 여기에 이제 배우자가 신탁에서 지출 배분 보호를 받으면서 돈을 이제 받게 되죠. 그래서 그 큐닷에서 그 이제 배우자한테 돈이 가고 최종적으로 배우가 사망되면 그때 이제 자녀한테 전달되면서 그때 세금을 내게 됩니다. 배우자가 신탁에서 원금을 인출할 때 상속세가 부과가 되는데 사실상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상속이 복잡하잖아요. 많이 이제 안 내는 대신에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제 한국하고 상속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뭐 요거는 이제 저같이 이제 잘 몰랐던 사람들이 이런 건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갖고 안 넣어놨는데요. 한국은 받은 사람이 내는 구조고 미국은 주는 사람이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내는 거죠. 근데 한국은 이제 내 자녀가 내는 그런 이제 그게 이제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핵심은 뭐냐면 미국은 이 프로베이터라는 상속 법원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한번 하는데 미국 아시다시피 뭐이 행정 뭐 법원 이런 가면 이게 세월아 내월하잖아요. 그죠? 뭐 마이클 잭슨은 뭐 아직도 안 됐다면서요. 이제 프로베이트 가면 엄청 오래 걸려요. 9개월 이상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9개월 만에 아까 멕시코 그분 얼마 내야 돼요? 원 밀리언을 내야 돼요. 자식이 원 밀리언이 어디 있어요? 그죠? 자기 현금 원 밀리언 갖고 있는 사람이 뭐 미국에 뭐 웬만하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디폴트가 될 수 있는 이제 자식에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과는 미국과는 굉장히 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래서 라이프 인슈런스를 활용을 해라 이런 부분에서 인슈런스는 세금을 안 내니까 또 프로베일에 관련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자녀가 원 밀리언 정도 예를 들면 이제 그 세금을 내는 거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이제 여러 가지 세금 같은 게 비과세에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미국에서 보험에 대해서는 과세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다. 요거 이제 핵심이고요. 한번 그거를 한번 확인해서 공부를 하시고 나머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미국은 이제 외국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뭐 이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요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페카, 게카, CRS 이 부분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우호적이라고 여기서 이제 뭐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일드하게 저희가 썼지만 미국의 자산을 갖고 있는데 다른 자산, 1099에 관련된 인트레스트라든가 디비던 이런 거와는 다르게 사실상 안 해도 되는 그런 이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 요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자기의 자산을 그냥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산을 갖고 있는데 이제 세금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드는 경우도 있고 일단 알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CRS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각하에서 이제 커먼 리포팅 스탠다드 해가지고 외국인 학원에서 예를 들면 미국에 이제 자산을 갖고 있거나 은행 계좌를 갖고 있거나 이러면 거기서 이렇게 다 쉐어를 해서 한국에 이제 세무당국이 알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그런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한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자산이 미국에 가 있을 경우에 돈이 미국에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보험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리포팅의 대상은 아니다. 그런 걸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보험 들기가 쉽지는 않아요. 사실상 말씀드리면 이제 은행을 계좌를 열어야 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 하여튼 은행 계좌를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 계좌 열 때 보니까 뱅크 오브 호프라는 그런 은행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한국에서도 온라인 계좌가 가능하다. 뭐 이런 그래서 유튜브 이 채널도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일반적으로는 미국에 와서 만드셔야 되고 SSN 그러니까 소셜 스킬이 없어도 IT 하나로는 만들 수 있다. 한국에 있을 때 만들어서 올 수도 있다. 지금은 HSBC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그런 거를 좀 해주는 것 같고요. 한국에 이제 최근에나 뱅크 오브 호프에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네. 그래서 이제 여기 가디안이라는 전 회사 저희 상품은 이제 가디안 쪽에서 이제 취급을 하는데 요거는 그좀 어쨌든 이제 VIP 서비스들이 있겠죠. 당연히 이제 그런 분들은 하이 네트워스한 그런 자산가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바이딩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그 client must have US financial nexus라는 뜻이 뭡니까 이게? financial nexus가 미국에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은행 계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스트루먼트란 뜻이잖아요. 넥서스가. 네. 그래서 은행 계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보험 가입할 때 생명보험 가입할 때 네. 건강에 대한 그 히스토리도 체크하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이분이 네. 한국에 있고 미국에 병원을 다닌 기록이 없으면 아마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오자마자, 이제 뭐 유린인가요? 검사 빠르게 해서 하여튼 이렇게 그거를 일단 여기서 이제, 예, 좀 구체적으로, 예, 가디안에서 이런 것들, 아, 예,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오면 그런 문제들을 이제 컨시리지에서 다 이렇게 좀, 예, 예, 대응을 해줍니다. 예. 근데 하여튼 들어오셔서 건강검진 받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까다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료도 좀 외국인들한테 좀 싼 것 같고. 지금 취급하는 상품이 그러면 홀라이프 상품이라고 봐야 되나요? 저희가요, 홀라이프하고, 파크 에베뉴 시큐리티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트레저, 본드도 있을 수 있고, 펀드들도 하고, 예, 그런 것들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홀라이프는 이 소위 이제 저희들은 이제 포트폴리오 디버시피케이션 차원에서 이 외국 자산,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인더스트리별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서 디버시피케이션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홀라이프까지 디버시피케이션에 들어가서 요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세무라든가 이런 것들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소위 이제 홀리스틱이라고 그러는 관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달러도 굉장히 스트롱하지만 아니 한국에 있는 분들이 미국으로 돈을 많이 내오려고 하세요. 그 상속세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한국 보험이나 홍콩, 싱가포르 쪽 보험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 가성비는 미국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거에 대해서 눈을 많이 뜨시고 이런 세일즈 하시는 분들도 미국 쪽 플랜으로 많이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세무사님들이 그 어카우닝 하시면서 텍스 리포트 하시면서 그렇게 크로스보드로 움직이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렇게 이제 뭐 파이낸셜 플래닝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이루어져 가지고 일을 하면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해 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말에 시간 내주셔서 귀한 강해 주신 지대한 세무사님께 감사드리고 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스기빙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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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